오늘 9월 마지막 밤, 아마 내일부터는 이제 비도 오고 한다고 하는데, 오늘 산에서 설레는 밤, 매일 올라올 때마다 소풍 오는 어린아이처럼 올라옵니다. 맨발인데 어제 좀 여러 번 산에 왔더니 약간 고통도 있긴 한데, 이 상쾌한 밤의 기분을 느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이제 2024년 벌써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. 그렇게 지나오는 동안 다림은 1990년도, 저는 이제 85년도에 박사학위를 그 기계공학 중에서 제어 쪽으로 하고, 그때 전기적인 거 마이크로 프로세서, 당시만 해도 85년도에 빌 게이트가 85년도 창업을 했으니까요. 그 도스라는 게 없었던 시절입니다. 그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어셈블러로 짜고 베이직으로 짜는 시대에 신기하면서, 그때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박사학위 실험을 점자동화한 놀라운, 그때 그 PDP-11 기반의 그 밍크 11이라는 뭐 미니 컴퓨터죠. 그것이 실험실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전 자동 제어를 해서 와이어리스 자동 제어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빨리 끝내게 됐죠. 그리고 국방과 연구소 가서 이제 내일 그 국군의 날,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됐던 탱크의 유압 시스템, 하이드로릭 건을 움직이는 털에 움직이는 하이드로릭을 국산화하고, 뭐 제 국산화를 사실 뭐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원리를 알아서 이제 많이 좀 같이 동명중업의 팀들하고 했고, 그리고 나서 바로 사격 통제, 이 GPTTS 또 CPS라는 커맨더스 그 패노라믹 사이트, 전차장이 이렇게 조준하면서 쏘는 거, 또 건 포수가 하는 거를 문제가 많이 돼서 텍사스 그 인스티튜트에서 나온 그 장비를 이제 국산화 개조 고치면서 사실 많이 배운 거죠. 외국 애들이 만든 걸 배워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세히 봐야 되고, 그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텍사스에서 도움을 줬던 거죠.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산화 또 기술을 아주 그냥 원천적으로 알게 되는, 그리고 그걸 개선해서 TI한테 인정을 받고 생산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안 탱크의 핵심 기술들을 하다 보니까, 거기에 그 자이로스코프라는 그 핵심 센서가 있는데, 이거 기술을 그 개발해도 그 센서를 못 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사잼이라고 그 톰슨 계통에 있는 유럽의 회사도 가고, 또 미국에 있는 여러 회사를 보면서 이거 아무리 다 개발해봐도 결국은 그 핵심 센서를 안 주게 되면 못하니까 고민하던 중에 그 붉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 탱크를 가져와서 뭐 이런 것이 있었는데, 그때 이제 저는 그 자이로스코프 쪽의 핵심 쪽을 하러 러시아, 그것은 뭐 정부에서 보낸 거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그때 카이스트에 있는 고흥진 교수하고 같이 러시아에서 온 그 레이저 엔지니어를 하면서 러시아 커넥션이 시작돼가지고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. 그때 러시아는 참 재미있는 상태였는데, 아무튼 그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서부터 지금은 이제 그 센피터스버그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블라디보스토크서부터 저 센피터스부르크까지 뭐 종횡무진 연구소들을 다니는데, 그때 모든 연구소들이 거의 오픈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고르바초프 뭐 옐친 이때는 그 군사에서 포기했었습니다. 미국과 경쟁하는 다 포기, 뭐 가져갈 거 가져가 이런 식이어서 그 KGB가 협조를 했었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. 그래서 그때 그 우수한 기술자들을 많이 접하면서, 야, 이거 지금 정말 찬스인데 이걸 빨리 그 걔들하고 만나서 같이 해보면 내가 금방 배우겠다. 뭐 저도 배워야 되니까. 또 기술적으로 뭐 많이 제가 그때 당시 기술들을 굉장히 많이 폭넓게 알고 있어서 이제 자이로스코프 내 전공이 그 로테이팅
피직스 쪽이었으니까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자이로스코프를 개발하던 이제 우리 한국의 팀들이 약간 좀 그 사실 좀 불편한 관계가 되면서 난 빨리 갔다 그분들이라도 해서 하면 좋았는데 이제 그걸 자꾸 이렇게 그 우려가 됐는지 이제 자꾸 뭐 십몇 년 연구한 거를 내가 어떻게 몇 년 만에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공격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 정밀 센서 구동 장치라는 이름으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들이 따긴 땄는데 이제 다 못하고 그 율곡 비리 사건이라는 국방부의 이제 그쪽 엔타이 쪽에서 뭐 저를 안 믿은 거죠. 제가 국산화 만든 것이 안 됐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 당신이 현대 측 지금으로 얘기하면 현대 탱크 만드는 로템 쪽에서 이제 군계통 사람들을 해서 이건 부정을 저지른 거다. 국방부에 부정을 저지른 거다. 해서 제가 이제 권영애 장관하고 청문회에 가게 되는데 뭐 사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연루되는 걸 보고 이제 그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 이제 정말 훌륭한 국산화가 됐다는 걸 밝혀지면서 사표를 내고 나온 거죠.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막상 그 대우로 이제 가기로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가는 것도 좀 문제가 그 됐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거기 이제 엔진 연구소의 그 소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그 MIT 나온 1년제 카이스 선배가 이제 하고 제가 부소장을 하라는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안 가기로 했습니다. 저는 위에 누가 뭐 이렇게 하는 걸 잘 힘들어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걸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안 가기로 하고 이제 다림 제가 그 형님을 도와서 좀씩 만들어주던 다림의 기술하는 걸 좀 도와주고 있던 터에 이제 대우에서 투자 그럼을 할 테니 한번 해봐라 해서 시작된 게 이제 다림이 대우 70% 제가 30%한 다림이 시작된 거죠. 그리고 이제 열심히 전 세계 다림 거 홍보도 하고 팔로도 다니고 그 다림 헤비 인더스트리 대우 헤비 인더스트리가 이제 그 석진철 사장님 쪽 계실 때 시작을 했는데 LA도 이제 그쪽에서 파는 걸 띄워주고 뭐 중국도 이렇게 뛰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대우가 또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독자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. 그때 대우가 썼다는 한 몇십억의 돈, 한 65억 정도 된 것 같아요.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와서 이제 벤처 투자금이 들어올 때 다 갚아서 주고 또 대우 일부 지분도 이렇게 있어 왔었는데 2000년대 접어들면서 그 벤처 붐에서 다림이 막 엄청난 떴죠. 그때 뭐 어마어마한 기술을 하나 사실은 그 시큐리티 쪽에 스파이더 쪽으로 해서 월드 트레이딩 센터에 넣고 하면서 이제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또 다시 그 벤처 비리라는 거에 억울하게 해서 수사받고 구속받으면서 회사가 또 위기로 가게 됐습니다. 그때 정말 세계 시장에 최고의 CCTV를 갈 수 있었던 거였는데 어쨌든 하이엔드 CCTV를 그 마드리드 지하철 한 6천 그 사이트를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하는 정말 상상도 못할 지금도 아마 그 만드는 데 많지 않을 것 같은 그걸 해가지고 가던 걸 다 포기하고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이 다 이제 무죄 나오고 뭐 하면서 다시 2007년도에 이제 시작하려고 그 한 게 지금 다림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때 이제 투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스키 시뮬레이터 그게 정부 과제로 떴걸래 스키 피직스를 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? 산에 타는데 그걸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거를 좀 매스매티컬리 좀 풀어가지고 그 과제를 이제 따게 됐습니다. 따서 어렵게 그걸 만들어 예산이 부족한데 이제 다 만들어 가는 과정에 마지막에 그 스포츠 공단하고의 그 관계 거기가 좀 이제 그 좀 이렇게 뭐 상납도 좀 하고 골프도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좀 밉상을 샀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과제를 중지시켜 버렸어요. 다 못하고 끝났는데 이제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그 스포츠 비리 그 스포츠 공단 비리 수사를 하면서
우리가 거기에 사이가 안 좋아서 사실은 끝난 관계인데, 오히려 우리가 거기서 끝난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단에서 문제가 많게 끝났으니까 수사를 해라 이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또 다시 구속 수사를 당하고, 아닌 걸 알고 바로 나왔지만은 그 검찰이 또 한번 이렇게 뭘 건드리면 끝까지 가잖아요. 계속 그 재판에서 하고 출국 금지를 시키고 뭐 이래서 회사가 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모든 정부가 한 돈을 이제 토해내라. 처음에는 뭐 15억 횡령 이렇게 넣고,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4천만 원 뭐 미필적 사기 이런 어디 들어오지 못한 항목으로 유죄를 만들었는데, 그 대법원에서도 뭐 무죄까지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서 유죄가 되다 보니까, 작지만 유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 과제를 다 돌려내라, 돈을 리턴해라 이렇게 되면서 회사를 그 회생 파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.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가 무너지니까 이제 뭐 저도 지분이 없어지고, 뭐 금융이나 이제 기술보증 이런 데가 다 지분을 하면서 회사를 빚을 갚아야 되는데 연간 한 6, 7천만 원씩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어렵게 제가 다림 이름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, 그래서 이제 과거에 쓰던 다림 시스템 이름으로 여러 가지들을 해서 그 돈을 갚아나가는 그런 이제 과정에 지금 있고, 다림은 뭐 다 없어졌습니다. 거기 개발자 다 떠나고 없어서 이제 과거의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인력들을 뭐 연연히 해가지고 가면서 일단 그걸 갚아나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도전하면서 지금 벌써 뭐 꽤 오래됐죠. 한 6, 7년 노력을 해서 지금 서서히 다시 새 라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 방송 기술, 보안 기술을 다 포기하고 지금 이제 교육 기술, 그 다음에 그 스포츠 시뮬레이터, 또 관광 이런 거에 이제 옛날 기술들을 좀 바꿔서 가는 걸 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.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고, 옛날에 하던 방송 기술을 조금 아니까 바꿔서 이제 이렇게 나가고 새 것을 만들면서 지금 소위 그 하이브리드 교실, 텔레 프레젠테이션, 스마트 교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교육계에 나오고 있는데, 거기에 전 세계적으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일부 만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, 그걸 이제 지금 시장에 진입시켜 가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뮬레이터 계속 하고 있고, 새로 좀 개발하려고 뛰고 있고, 또 다른 이제 모타 부분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, 뭐 예산이나 자금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슬로하지만 끝까지 해볼 예정입니다. 결과적으로 그 어떤 일을 놓고 보면 그 일이 이제 잘 되느냐 안 되느냐, 뭐 좋은 거냐 아니냐도 있지만, 이제 그 어떤 뜻을 가져가다 보면 그 상황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간다고 느껴집니다. 어떤 의지를 가지고 가면 거기에 힘들이 같이 해서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, 그런 게 뭐 약간의 종교적인 것도 있고 신앙적인 것도 있는데,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제가 정의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, 이 세상에는 피직스가 움직이고 있고, 그 피직스의 그 원천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를 창조한 그 신이라고. 이제 피직스랑 신과의 차이는 약간의 의지죠. 우리가 사랑이 있고 마음이 있고 정이 있듯이, 이 피직스에도 그런 정이 있다. 강아지가 사람을 좋아하듯이 나무도, 자연도, 또 우주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그런 것으로 도덕적으로도 좀 정직하게, 또 신앙적으로도 뭐라고 꼭 믿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, 기복을 하거나 구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는 신이 라이티어스하다, 정의롭다, 그리고 그 길을 갈 때는 아마 거기에 에너지가 올 것이다, 이런 것이 신앙이죠.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, 엔지니어니까 엔지니어의 길을 가다 보면 이제 그 결과가 좀 있지 않는가, 그런 믿음을 믿고 어려울 때도 가는 것,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뭐 죽고 살고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좋은 공기 마시고 이런 데 와 있는 게 구원 아니겠습니까? 행복하고. 그런 면에서 가끔 나는 아직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나이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고 어떤 일을 하기로 한 것을 통해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이제 작은 거 하나하나를 해나가는 과정이 천국이 아닌가. 그저께 그 페이스북에는 이제 천국을 가는 과정이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그런 생각입니다. 안 되는 게 있어야 될 때 기쁘지 않습니까? 힘든 게 있어야 또 도전하는 게 되고, 뭐 더 어려운 게 오면 더 큰 행복이 결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기반은 되는 거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가고 있고, 이제 건강도 몸도 뭐 기본이죠. 이 세상을 사는데 건강이 해치는 일 하면 안 되고, 두 번째로 마음이 편치 않은 일 하면 안 되고, 세 번째는 이제 영혼의 기쁨이 있는 내면의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해야 되고, 그것이 사회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. 뭐 이것이 행복의 4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, 몸이 튼튼하고 안 아파야 되고, 첫 번째죠. 이 지구촌에 와서 마음이 항상 편하고 고통스럽지 않아야 되고, 늘 그로잉하는, 공부를 하든 영적인 생각을 하든, 영적이라는 게 이제 마음속에 자기 자신과의 생각들을 하고, 신이든 우주든 이런 걸 하는 것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발전할 기쁨이 있잖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게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고, 근데 그걸 통해서 이제 주변에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행복을 좀 즐기는 거죠. 그런 것에 삶의 기본 툴을 여기서 해나가면 된다. 우리가 정자 난자 시절에 내가 어디에 있었을까?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변해가면서 이제 눈이 생기고 뭐 몸이 생기는 몸이 있었잖아요. 그때 나는 어디에서 있었을까? 그런 지구촌에 올 때 이상한 모양으로 해서 어린아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데,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. 다시 또 죽어서 가더라도 또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는데, 뭐 애벌레가 나비 되는 묘사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, 그것에 대한 기대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. 그렇게 이 몸은 던지고 또 그런 상태로 산다. 그런 거에 염려하는 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신앙이 되겠죠. 신앙이 뭐 꼭 성경에 있는 뭐다, 목사님 얘기하는 거다, 그런 거를 지금 나이에는 뭐 그렇게 연연하는 건 아니고, 단지 마음속에 좋은 얘기들이 있는 모든 거를 잘 소화해 가면서, 기독교에서는 이제 신과 인간은 사랑의 관계를 보니까 그거 이제 그거로 충분한 거죠. 신과 인간이 사랑하고 우리랑 같이 행복하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 있다, 이렇게 하는 게 제 기독교 생활인 것 같은데, 저 세상 같은 행복이 아니라, 저 세상 이 세상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? 뭐 요새 과학을 보면 시공을 떠나는데, 여기서 지금 같이 주님하고 있다, 동행한다,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루하루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자기 노력을 하는 것이 게임이니까,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생각을 하든 운동을 하든 그게 다 게임이죠. 그 게임장이 여기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고,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튼튼한 몸과 편안한 마음과 늘 성장하는 영혼, 마음, 자기 자신이 있는 거고, 그걸 통해서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부처님이 연기법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, 우리는 다 같이 있는 구성 요소로 하나가 되는 그런 우주라는 거잖아요. 빅뱅이 있을 때 이전에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뭉쳐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면, 원래가 하나였는데 터져서 여러 가지가 만들어졌다. 우리가 내 혼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도 산에서 한번 인생을 그려보게 됐는데, 저는 이제
국군의 날, 국방의 일을 제가 한 7년간 했었기 때문에 한번 그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아무튼 혼자 얘기를 해봤습니다. 바이.